대출 심사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 줄기의 희망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5가지만 지키더라도 여러분이 대출 거절날 확률을 완전히 낮추게 될 겁니다. 한 고객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친형은 사업을 5년 정도 하고 있었고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하지만 결국 필요한 만큼의 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동생에게 부탁해서 대출 좀 받아주면 사업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사실 동생분도 수중에 돈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직접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 소득증빙 서류와 신용정보 제공하니 상담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번 대출은 어떤 목적으로 쓰실 계획이신 건가요? 하고 상담원이 물어보니 당연히 거짓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형님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형님에게 빌려줄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때 상담원이 표정이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해당 대출 상품은 고객님 개인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은 당행 규정에 상품 약관에 어긋나며 이 경우 심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 대출 거절을 당하게 됐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대출 자금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출은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이에요. 자금의 사용 목적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대출 승인이 어려워지거나 승인이 거절날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빌려주기 어렵겠죠? 그 형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은행이 당연히 모르니까요. 대부분 금융상품은 신청하시는 분들의 개인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사용은 약관 위반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출은 여러분의 신용을 보고 여러분을 신뢰해서 빌려주는 거니까요. 절대로 타인을 위해 쓴다는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자, 다음은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있는데 한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에게 걱정거리는 사실상 결혼과 집 이런 거겠죠? 이분은 당시 집을 사기 위해 은행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았다고 해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소득도 안정적이었고 다른 대출도 없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출 상담 중 은행 직원이 과거 연체 이력을 물어본 거예요. 상담원한테 아무 생각 없이 저 2년 전 카드값을 한 3개월 정도 밀린 적이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죄송하지만 과거에 3개월 이상 연체 기록이 있어 현재 신용점수가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당행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승인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객은 당황하면서 지금은 상환도 다 했고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연체 기록은 신용평가에서 상환 능력과 의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전엔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죠.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재정관리에 원활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수 있다는 나쁜 신호죠. 이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이력은 여러분이 이미 한 번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고 싶다면 절대 연체는 안 됩니다. 만약 연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 링크를 담아드릴 테니 우측 상단을 꼭 확인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계약직 분들 있죠?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고객분이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큰 자금이 필요했던 거죠. 직장에서 모은 돈으로 하기에는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금융상담사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한도 안내를 하고 물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재 직장에 계속 근무하시는 중이신 거죠? 실제로 그렇기도 했죠. 아직 퇴사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사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곧 퇴사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를 듣던 상담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결국 대출 거절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돈이 더 없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보다 직장인 분들이 대출 승인이 더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월급을 받아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드러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거짓말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괜히 머리 쓰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되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금융기관은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셨죠? 이 사람은 신용해서 신뢰해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 뭔가 하나씩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갑자기 직업을 속인다거나 연봉을 거짓말하게 되면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단 한 가지라도 거짓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다 거짓이 아니야? 이렇게 해요. 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상담 시 정말 꼼꼼하게 상담사가 체크해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 체크해보는 겁니다. 대출 상담에서 소득, 신용상태, 부채 상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신뢰를 잃고 대출 승인이 거절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하면 안 되겠죠.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소득을 부풀려 보고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시도하거나 암시할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해야겠죠. 만약에 대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저희에게 오셔서 컨설팅을 받고 대출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출에 유리한 부분, 대출에 불리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실수 하나만으로 대출 거절날 수 있거든요.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 서민플랜에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출을 거절나는 요인도 봤으니 이제 대출이 잘 되는 요인도 살펴봐야겠죠? 이 부분은 다음 컨텐츠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누르셔서 다음 컨텐츠를 기다려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라이프 플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서민플랜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플래너 서민플랜이었습니다.